작가님이 느끼시는 제주는 어떤 곳인가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섬이 있나? 공기의 순환이 잘 되는 섬? 근데 이 섬에 살게 되면 이 섬이 저의 지구가 돼서 애월에서 1시간 거리, 30분 거리면 엄청 먼 거리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람이 젖어도 좀 흠집이 나도 그 사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들은 바라보고 계신 사람을 곱씹어서 이해하고 사랑을 해야 나오는 질문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신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 행복을 찾아야지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일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봤던 여행이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시속 50km밖에 안 나가는 작은 스쿠터를 빌려서 되게 느리네요. 네, 심지어 짐 실을 데가 없어서 앞에 다리 두는 데다가 올리고 다리는 거의 공중부양한 상태로 그렇게 제주도를 한 2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가 되게 덥더라고요. 섬이라서 작을 줄 알았는데 그 여행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계속 멈췄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조금 가정학대를 당했어요. 저희 누나와 같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감금된 생활, 성인이 되고 나서도 회식을 할 거면 회사 다니지 마. 근데 또 회사를 안 다니면 왜 회사 안 다녀? 이런 느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안 좋아하셨고 처음으로 자유로웠던 여행이었던 거예요. 노을이 질 때 지는 방향으로 스쿠터를 타고 달리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거 아세요? 그리고 네. 서서히 지는데 그 지는 쪽으로 달리면 점점 떠올라요. 시간의 반대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들, 처음 보는 느낌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공기, 그리고 처음으로 달려보는 속도, 그런 걸 온몸으로 맞으면서 주변에 하늘밖에 없고 숲밖에 없고 바람밖에 없고 그 공기 속에서 와, 이걸 나만 느끼기 너무 아쉽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충분히 울고 나서. 그래서 정말 울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어차피 소리는 진짜요? 날리니까 네네. 길 걸으시는 분들 되게 웃겼겠죠. 네네. 그때가 정말 엄청 행복했고 느껴지는 것도 많았고 그 행복을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전부니까 안 해봤던 걸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이거든요. 그 여행을 토대로 또 목숨 건 여행을 또 하고 또 여행을 하고 아버지랑 맨날 싸우고 또 나오고 돈 모아서 또 나오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지금 살게 되고 지금 제주도에 살게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8년 차. 작가님이 느끼시는 제주는 어떤 곳인가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섬이 있나? 이쪽 바다 다르고 저쪽 바다 다르고 저쪽 바다가 달라요.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눈이 즐거워요. 항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기의 순환이 잘 되는 섬? 근데 그 이제 이후부터는 조금씩 무료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했던 것들, 항상 맞죠, 봤던 맞죠. 것들. 그리고 여행할 때는 지금 여기 애월에서 성산까지 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거기 카멜 생겼대 하면 슉 갔다 오고 상방산에 온천 있대 하면 슉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섬에 살게 되면 이 섬이 저의 지구가 돼서 애월에서 1시간 거리, 30분 거리면 엄청 먼 거리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어딘가에 나가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걸 되도록 빨리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세계가 작아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멀리 가고 귀찮아하지 않고. 제가 느낄 때는 벌써 약간 좀 제주가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 비행기 탈 때도 옛날에 탔었으면은 되게 신나서 비행기를 탔었을 텐데 지금은 비행기 타도 버스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아, 제주도 여행 오실 때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올 때도 되게 특별한 거 먹고 싶잖아요. 제주도 오면은 대표하는 맛집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아, 네. 제주도에서 먹는 밥이 그냥 뭐 밥이고 또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 갈치나 저기 갈치나 똑같고. 네, 똑같고 약간 그런 익숙해짐을 느껴가면서 세월이 조금 지났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제주 풍경을 그리잖아요. 네. 그리면서 어제는 여기가 안 그랬는데 저번 달에는 여기가 이런 풍경이 아니었는데 이걸 발견하니까 그 무료함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 그게 익숙해졌다고 싫어지면 그 공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처음 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도 있고 천천히 가려고. 네, 굉장히 재밌어요. 차 타고 가면 잠깐 몇 초 사이에 그 장면이 흘러가잖아요. 자전거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으니까 걷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작가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행복 장면을 안 놓치려고 노력하시고 맞아요.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방금 딱 얘기하시는데 일맥상통하다. 하나의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어떤 분들은, 사내 대장부가 저런 걸로 좋아한다고. 제 글 보면, 길가에 핀 뭐 꽃 한 송이에 감사하고, 돌담 위에 고양이한테 감사하고, 장난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큰 행복을 못 누려봐서 그럴 수도 있고, 물질적인 행복을 만끽을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느끼는 저의 행복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경상도 중에서도 마산 네네. 마산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글거린다. 오글거린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걸로 욕해 주는 거나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네. 되게 좋아요. 욕- 왜냐면 욕 저도 먹는 게 좋으세요? 욕먹는 게 좋다기보다는 저도 가끔씩 정신은 차려야 되니까 아. 너무 막 꿈속에 몽환 속에 살다가 한 번씩 뒤통수 때려주면 맞다 여기 현실이지 하고 이제 자각하게 되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작품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평가가 다 좋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다행히 악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래요? 네, 어떻게 좀 고쳐라 네. 하는 분이 한 2번 있었는데 가장 많았던 게 그림 좀 크게 그려라. 2번째는 겉멋만이라는 딱 3글자 짧고 굵게.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서 받침을 틀리셨길래 받침만 고쳐드리고 이제 크게 그려라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림은 또 판매가 되고 수요가 있어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인테리어의 효과도 있고 압도감도 있어야 하잖아요.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이 있죠. 네. 저도 집에다 그림을 걸어 놓자면 큰 그림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메시지는 큰 그림에서 오는 이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가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이 종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글을 읽어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 그렇죠. 네.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 하나 이렇게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존재합니다. 네. 너무 안 되는 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글은 아버지에 대한 글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을까요? 그 글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남이 읽기에는 조금 문맥이 이상해요. 마음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라 머릿속에는 잘 읽혔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에는 와닿는데 발음하기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12월 손님들. 작업실에 손님이 오는 날엔 하얀 벽 가득 걸어뒀던 그림들을 1부터 10까지 함께 쭈뼛거리며 구경하고 그림을 처음 만나 어색한 도슨트처럼 설명한다. 신기하게 한 장 한 장 아주 작은 낙서까지 언제 어떤 기분과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 기억이 나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 기억을 나름 편집하고 설명도 좀 걷어둔다. 이틀 전엔 아버지가 작업실을 방문했다. 몇백 장이 넘는 흑백 시절 그림부터 알록달록해진 올해의 그림들까지 쭉 보시고는 너가 살아온 시간들이 외로웠니? 라고 하셨다. 쌓여있던 이야기와 울분이 댐 무너지듯 왈칵 쏟아져 내릴 뻔했지만 왠지 모르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하고 아빠 때문에 외로웠지만 아빠가 있어 지금은 외롭지 않아 라고 답장하며 작업실 문을 닫고 나왔다. 아빠는 한참을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거를 아버지가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솔직해질 수 있을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해지는 건 최대한 빨리 솔직해지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장 솔직했던 날이 누나가 하늘나라 가기 몇 달 전이었거든요. 그때 저랑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제주도에 정착해서 그림으로 돈도 벌고 자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서 더 이상은 아버지랑 아무런 트러블도 만들고 싶지 않은데 누나와 아버지 사이가 틀어져 있으니까 누나가 성인 되기 전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는 아빠 때문이야. 우리가 성인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괴로웠던 건 들어오기 싫게 만든 아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고 나랑은 저랑 아빠는 네.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전화를 먼저 드렸죠. 용기를 내서. 나 지금 아빠랑 사이 너무너무 좋고 틀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 네.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 방황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들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집에 있는 시간을 지옥처럼 만든 아빠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들은 아빠가 책임지고 안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숨기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네. 근데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는 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네. 담아두면 응어리가 지고 결국 곪더라고요. 결국엔 약간 솔직함이 정답인 네,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첫 번째 글에 대한 배경도 되게 궁금한데 새로운 길을 찾는 이에게라는 글은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되신 건지. 제주에 살면서 정말 새로운 길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면 길이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장소들이 많아서 아, 이거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것도 똑같겠구나. 그런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런 이유가 가장 큰데 이 길이 아니면은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길을 오래 걸으면 오래 걸을수록 다른 길로 빠지기가 되게 무섭고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고 맞아요. 이 새길로 빠졌을 때 내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무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느끼고 계세요? 저는 항상 느껴요. 왜냐면은 이 길이 탄탄대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99%니까 아, 근데 워낙 탄탄대로를 걷고 계시니까. 네임 밸류가 있는 대기업이니까. 근데 그 정도 탄탄대로라면 제가 어떻게 말은 할 수 없겠는데, 저 같은 경우엔 네. 프리랜서로서 영업을 해둔 게 다 제 고향에 있잖아요. 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차 안에 제습기 하나만 들고 제주도에 내려왔거든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제 딴에는. 네. 저의 모든 인프라를 다 내려놓고 그쵸. 오는 거잖아요. 광주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그 결단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아, 내가 갖고 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네. 앞으로 얻어갈 것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들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시도하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두렵죠. 제주에 내려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첫 여행을 제주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만끽하며 살고 싶어서. 근데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움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섬이니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벌써 8년이 지나간 거네요. 네, 다시 선택해도 제주도로 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다운 부분만 되게 담아내시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그림 작가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 계산이 좀 약해요. 음. 그리고 좀 부지런해야 된다? 거래처를 좀 많이 뚫어놔야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어쨌든. 네네.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뭐든지 가능하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먹고 살 다짐이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꼭 이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네, 저 제주도에 와서 그림만 그렸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소품샵에서도 일도 하고 베이커리에서도 일하고 벽화도 그리러 다니고 여기 계약하기 전에 현장에서 네. 슉 일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여기 계약하신 거네요. 네. 저는 항상 저한테 오래 머물지를 않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 하고 싶었던 일이든지 사람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색연필이 빨리 닳아지는 것처럼 좋아하는 색일수록 잃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맞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내가 잃게 되겠지에 대한 공포감은 없어요. 진짜 사람 성향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 완전. 연출 관련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릴스를 통해서 작가님을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 되게 뛰어나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그거를 어디서 배우신 건지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으시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소스를 얻어낸다기보다는 멜로디를 들으면서 상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아, 이 노래, 이 리듬에서 어떻게 장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명하는 게 그림 한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뜻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연출은 그 무슨 온천이었죠? 아, 조천육장. 네, 조천욕장. 예. 조천욕장. 진짜 너무 좋습니다. 거기도 광고 협찬. 네, 네, 협찬 공간 제공으로. 자기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네. 한 칸 한 칸 채우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을 거잖아요. 엄청 오래 걸렸죠. 얼마나 걸리셨죠? 첫 번째 이미 방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간다면 어느 정도 이런 작업을 해봐야겠다 하고 집에서 틈틈이 그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져가면 되겠다 하고. 아마 한 보름 정도? 보름이요? 네, 그 타일 칠하는데, 왜냐면 네.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10개씩 이렇게 색칠하면서 연락 왔을 때, 아, 가겠다. 나 찍고 싶은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가게 됐죠.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림을 샤워기 밑에 이젤을 놓고 그 위에 그림을 놔둔 다음에 물을 틀어버리시잖아요. 아, 네. 어떻게 그런 연출을 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네. 그냥 그리는 모습만 담다가 평상시에 좀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지폐는 물에 젖어도 찢겨도 가치가 변하지 않다고. 근데 사실 지폐는 찢기고 얼룩지면 환전할 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아, 네. 오히려 사람이 젖어도 좀 흠집이 나도 그 사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젖었을 때나 말랐을 때 내가 정성을 다해 그리면 이 그림의 가치가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물을 틀어봤거든요. 네. 근데 말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선물을 드렸을 때 거기 대표님도 좋아해 주셨고, 거기 걸려 있나요? 네. 아, 그 영상을 보셨던 네. 연성님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일반 상식을 완전 깨버린 그런 릴스였다 보니까 아, 타일 색칠하는 데만 보름이 걸린 그 그림을 네. 과감히 나는 저기에 던져둘 수 있을까? 저 같으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연출을 생각해내신 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공간도 그림을 희생시킨 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아. 건지. 근데 그 공간이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동만큼이나 연출이 또 잘 나오면 또 너무 좋거든요. 질문을 준비해 주셨을 때 답변에 정성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공간에 대한 감동이, 아, 이거 그림을 며칠 동안 그렸어도 져줘도 되겠는데? 이 정도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질문들이 다 거의 칭찬들이라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요? 제가 붙인 줄? 오, 완전 깔끔한데? 이 정도면 괜찮죠. 잘생기셔서 과감하신데요? 섬세하신데요? 엄청 꼼꼼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작업실 사장님 같은데요? 근데 너무 이쁘다. 인터뷰를 하시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뭐 팬분들도 이렇게 봐주실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기 너무 무서웠는데. 네, 저를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실 말이 있으시면은 떨지 않고 네. 읽고 싶은데, 읽어도, 네, 읽어도 될까요?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냥 지금 정석대로 안 하시면 되게 떠시니까 맞아요.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연성님의 인터뷰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아하게 될 여러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구속과 속박 없이 저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행복이 만개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일단은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림을 그리길 정말 잘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받고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함. 정말 감사합니다. 연성님에게도 네. 감사하고, 일단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 네. 원래 다음날 네. 클래스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을 곱씹어서 이해하고 사랑을 해야 나오는 질문들인데 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신지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고 무엇이 자기를 행복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길에서 조금은 정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제 첫 번째 사랑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이런 스토리를 전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모아서 제 채널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만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니요, 말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피스아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피스 아웃!